DMZ 40km 이 근처까지 와가지고는 제가 막 남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총소리가 쩔거덕 하면서 후레쉬가 저한테 척 비춰지는 거예요. 저 넘어가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어떤 하늘에 뭔가 있다면 저를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북한에서 내부 소식통 이런 거랑 들려오는 걸 보면 국경을 전면 틀어 막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은이 어떤 군부대 사격장 가가지고 군인들이 막 사격을 하는데 뒤에서 또 경호원들이 이제 총을 걸고 사격하는 군인들을 이제 주시하는 그런 장면을 공개를 했어요. 너네 대들면 죽어 그냥. 2019년 8월 1일에 DMZ라는 루트를 정하게 됐고 여기에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걸어서 온 사람 중에는 아마 제가 가장 빠른 시간에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제 생각이 맞는가 이거를 자꾸 제 스스로가 이제 컨트롤 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루하루 점점 살아갈수록 이 북한 체제는 이건 아니라는 확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전 이제 북한을 바꿔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북한을 벗어났다가 한국에 와서 정보기관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북한에 돌아간다. 돌아가서 저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깨어나려고 막 꿈틀대는 그런 사람들 모아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 보려고 했었죠. DMZ 40km 이 근처까지 와가지고는 제가 밤에 다 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남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딱 앞에 어두운 데 갔는데 이제 무기 소리가 총소리가 쩔거덕 하면서 후레쉬가 저한테 척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딱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다가 다시 서서히 돌았죠. 뒤에 반대로 180도 돌아가지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근데 그때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보초 서고 있던 군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시간이 뭐 새벽 1시 막 그렇게 됐을 텐데 도적놈이 많아요, 북한엔. 그래서 그런 일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새끼 저거 뭘 훔치러 나간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따라온 거죠. 비도 맞기 싫고. 그렇게 진짜 심장이 콩알만해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반대로 나와가지고 마지막 이제 철책 앞에까지 이제 와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비 맞으면서 철책을 넘기 전에 고민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저 철책을 넘어가야 되는지, 왜 나는 지금 이 처지에 몰려 있는지, 저 넘어가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추억들이 쫙 사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죽음 앞에 왔구나 이러면서 제발 어떤 하늘에 뭔가 있다면 저를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십자가를 이렇게 3번 그었어요. 제가 가는 길이 결코 해악의 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면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하고 2손 모아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요. 네. 그렇게 하고 정말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딱 출발을 해서 넘었죠. 그런데 한 주일 정도 제가 그 근처에서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한반도에 7, 8월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 장마철을 기다렸다가 7, 8월에 이제 제가 출발을 한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며칠 동안 비가 쫙 와가지고 강물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또 정점 막 쏟아지는 날, 그날 DMZ를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비가 오는 날 가면 좋은가 하면요. 경계 근무를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거기에는 지뢰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갔죠. 그 강줄기를 따라 이제 쭉 내려가는 그 과정에 큰 댐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냥 댐에서 뛰어내렸죠, 거기서. 그러니까 물량이 그냥 엄청났거든요. 빠른 유속을 타고 지금 대한민국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군까지 이제 쫙 이제 접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쫙 접근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전조등이 이제 밝은 불빛이 저에게 쫙 날아오는 거죠. 날아오면서 귀순할 의사가 있는가? 남쪽으로 내려오라. 철책에 문이 있는데 문 쪽으로 저를 안내를 이제 하는 거죠. 제가 51km 나갔어요, 그때. 그런데 우리 군은 평균 7, 80km 나가고 100km도 막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 군인들이 총구를 탁 대고 있는데 움찔하죠.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이게 더 또 무서운 거고요. 저를 이제 딱 묶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 집에 네 발로 찾았는데 묵습니까? 이렇게 다 반문을 했죠. 왜 넘어왔냐? 이런 질문을 해요. 난 여기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전 다시 북한에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온 건데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배고파서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제가 그런 계획을 만약에 말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뭐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하고 있다면 제가 죽잖아요. 돌아가면. 사실 북한 같으면 그냥 진짜 주먹 하나 날아오거든요. 그냥 두들겨 패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전 그런 말을 각오를 하고 말했던 거예요. 어디 상급 단위로 이제 저를 이제 옮겼거든요. 옮겨가지고 가니까 숱한 뭐 10여 명 되는 이 뭐 중령, 대령 이런 분들이 쭉 앉아있더라고. 앉아서 또 왜 넘어왔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또 똑같이 난 여기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안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는 안전기획부 제일 높은 사람 만나고 싶다. 이렇게 딱 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서울로 이제 다시 압송을 하는 거죠. 쫙 여러 명이 들어오더니 여기서는 말하래요. 여긴 진짜 여기선 말해도 된다.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니까. 북한 체제를 바꾸고 싶은 그런 한 가지 동기를 가지고 제가 넘어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떼는데 그건 안 된대요. 당신 여기서 살던지 아니면 판문점으로 가던지 둘 중에 한 길만 택해라. 판문점으로 보내려면 날 죽여서 넘겨라. 제가 북한 정권이 싫은 거지 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북한 사람들이 싫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싫든 좋든 북한은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그런 고향 사람들 그리고 진짜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그런 사람들과 더 잘 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 혼자 여기에 도망쳤다 이런 말 자체를 듣고 싶지 않은 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사회를 바꾸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대한민국에 살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했죠. 오늘날 제가 와가지고 이제 신앙이 제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저의 그런 계획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냥 어찌 보면 운명 같아요. 그리고 어떤 뭐 신앙의 그런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 사람이 간절하니까 뭔가 찾느라 하는 걸 그때 느꼈죠. 네. 2020년도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국경을 넘어서 온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 코로나라는 이런 뭐 팬데믹 시기를 그 핑계로 해서 국경을 전면 틀어 막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내부 소식통 이런 거랑 들려오는 걸 보면 북한의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쳤다고 하고요. 뭐 심지어 지뢰까지 깔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부족한 북한이 카메라를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뭐 비싼 게 생각되지만 국경을 틀어막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경에다 카메라 다 설치하고 이 탈북을 그냥 꽉 틀어막는 거죠. 카메라가 없을 때는 군인들이 자기들이 배가 고프니까 한 명 건네주고 돈 받고 네, 또 한 명 건네주고 돈 받고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제가 있었던 곳이 국경은 아닌데 중요한 경비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카메라를 갖다 설치해놨거든요.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못해요 이게. 24시간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카메라가 24시간 작동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1시간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 작동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24시간 안 와도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넘겨보내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지금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군인들이 돈 받고 건네주고 이런 게 힘들어진 거죠. 그로 인해서 탈북이 앞으로 점점 가면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김일성 시기에는 군인들이 상당히 그 인민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라. 인민이 있어야 군대가 있다. 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했었어요. 그런데 군대에 제때의 보급, 이런 식량 보급이랑 이게 따라서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인민을 하늘처럼 모시라고 해도 배고프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숱한 걸 도적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군대 이퀄 도적이에요. 군대하고 도적은 따라다니는 수식어예요. 군인들에게 월급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 작은 배 하나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훔쳐먹는 게 결코 북한에서 부끄러운 짓이 아니고요. 장발장이 빵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죠. 그래도 밥술을 뜨는 사람들이에요. 브로커하는 사람들은. 지 삶의 가치를 알아요. 돈보다 지 생명이 아깝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오늘날에 막 그냥 꽉 통제를 하고 있는데 목숨을 내걸 정도로까지 위협을 감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탈북의 그런 비용 자체가 급격히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좀 느슨해서 보이부 돈 얼마 주고 자기 돈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그것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이 넘어가면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잡거든요. 북한보다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위험이 계속 따르는 거죠. 북한 사람이 넘어왔다. 이걸 중국이 그냥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숱한 사람이 넘어오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좀 골칫거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욕을 그냥 먹으면서까지도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못 나오게. 그리고 요즘에 뭐 중국에서 안면 식별 같은 그런 거랑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중국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저기 태국까지 가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1990년대 넘어갔다가 잡혀 나오는 거는 이거는 한국행이 아니었다면 어느 정도 그냥 솜방망이 처벌 같은 걸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시점에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면 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벌이 따를 것 같아요.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워낙 밟히고 살다 보니까 그 반항 정신들이 그냥 이제 막 분출되기 직전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김정은 정권은 더 눌러요, 더. 지난번에 김정은이 어떤 군부대 사격장 가가지고 군인들이 막 사격을 하는데 뒤에서 또 경호원들이 이제 총을 걸고 사격하는 군인들을 이제 주시하는 그런 장면을 공개를 했어요. 이런 모습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원래. 요즘 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공개는 안 했죠. 지도자의 그런 따뜻한 성품, 이런 것만 보여줬던 건데 위압적인 사진 이런 거랑 보여주면서 너네 대들면 죽어 그냥.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기 위한 그거라고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한반도가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북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북한하고 짝짝꿍이 하고 있고 양쪽 면은 진짜 뭐 바다고 엄청난 바다고 대한민국의 DMZ 이런 게 그냥 감옥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복하죠. 근데 그 정도가 노동당을 얼마나 정통을 그 급소를 찌르냐 이에 따라서 보복할지 말지가 결정되겠죠. 저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대사하던 사람들이 또 모으고 뭐 김정은 비판도 하고 저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먼저 우선권 아니겠어요? 뭐 저는 그냥 김정은 체제 당연한 걸 비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만큼 비판은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에게까지 막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 할 그럴 거는 없죠. 뭐 나름 제가 정신력 하나 붙들고 살아갑니다. 뭐 제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무엇이든지 다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어찌 보면 다행스럽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뭐 자유라고 해야 될까요? 기회들이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뭐 북한에서 태어난 걸 막 원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탈북이 어려워지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또 나름대로 그 간절한 만큼 또 새로운 대안이 또 생겨나게끔 그게 또 인간 세상 아니겠어요?